자, 오늘은 유리함수 부분을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저번 시간에는 유리식 부분을 배운 거죠. 오늘은 유리함수 부분을 레벨업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원리 161페이지, 아니 162페이지 스텝 2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기본적인 이론 설명을 내가 듣고 싶다 그러면은 다른 강의 영상을 찾아서 보면 됩니다. 하지만 선생님 문제 풀 때 꼭 필요한 이론들을 설명을 해주긴 할 거예요. 알겠죠? 147번을 보면 함수가 지금 보면 분수함수죠? 1차분의 1차 꼴인 분수함수죠? 저 그래프가 사사분면을 지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의 개수를 물어봤잖아요. 자, 일단 얘는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잖아요. 그건 알겠죠?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그래프를 그리기 어려우면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 안 돼. 근데 그래프를 그리기 쉽다면 그래프를 그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차분의 1차 꼴은 그래프를 그리기 쉬워요. 쉬워요. 뭘 알면? 점근선을 알면. 그래서 우리는 점근선을 먼저 찾으러 가는 거예요. 점근선 찾는 요령은 선생님이 진지하게 알려줬습니다. 자, 1차분의 1차 꼴인 걸 전제로 알려준 거예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주자면 원래는 분자를 분모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찾아서 대분수 형태로 분리하는 걸 기준 원리로 했었죠. 기본 원리로 했었죠. 근데 1차로 나눌 때의 몫은 항상 최고차항을 최고차항으로 나눈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했어요. 따라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여기서는 1차니까 1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가 몫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1분의 3, 즉 3이 몫인 건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나머지만 찾으면 쉽게 대분수 형태로 분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때 이 부분은 나머지인데 선생님이 이 나머지는 어떤 이론을 써느냐, 우리가 고등수학 상권에서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나머지 정리 배운 적이 있죠. 너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고 싶으면 이 나누는 부분이 0이 된 x의 값을 대입하면 나온다는 거 알아요. 따라서 분모가 0이 된 x의 값을 분자에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온다는 거 알아요. 알겠어요? 다시 천천히 설명해주면 3x 플러스 k 마이너스 10을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여기서 정리를 했을 때 내가 얘를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를 좌우변에 대입을 해서 생각해보면 나머지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원리를 쓰는 거야, 선생님은. 알겠지? 이해되니? 근데 이런 생각을 누가 하더라, 못하더라? 못하더라. 직접 나누고 있더라, 이거야. 답답하죠? 이 강의가 이제 오픈되어 버렸으니까 남들도 쓰겠지, 이제. 선생님이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알겠지만 K-13이 나머지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점근선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자 그랬죠? 정의역이 될 수 없는 거. 그쵸? 분모는 0이면 안 되는 거니까 x가 몇이면 안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x가 1일 때는 값으로 존재할 수 없으니까 점근선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분모가 0이 아니면, 분자가 0이 아닌 이상에 이 값이 0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y는 3에다가 뭔가를 더해야지만 y가 나온다는 얘기지. 따라서 y 중에 될 수 없는 값은 뭐죠? 3. 3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3에다 뭔가를 더해서 y가 나오는 거야. 맞아, 틀려? 그러니까 y가 될 수 없는 값도 3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y가 3일 때가 또 점분선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원리야. 받아들이죠? 네. 그러면 좌표 평면상에서 x가 1인 직선과 만나면 안 돼요. y가 3인 직선하고 만나면 안 되는 거죠. 받아들여?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인 직선과 y가 3인 직선하고 만나면 안 되죠. 이해돼야 안 돼요? 되겠죠? 따라서 이 두 직선을 다시 좌표 평면의 사사분면으로 생각하자고 그랬죠?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받아들이지? 네. 이거를 새로운 사사분면으로 생각하고 그래프를 너의 부호에 맞게 1사분면과 3사분면의 그래프를 그릴 거냐 2사분면과 4사분면의 그래프를 그릴 거냐 결정이 되게 되는 거야. 이런 분수함수는 쌍곡선인 건 당연히 여러분들은 알고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였냐? 문제를 읽어봐. 4사분면을 지나야 된다 했잖아. 네. 근데 얘가 1사분면하고 3사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지면 4사분면 절대 안 지나겠지. 네. 따라서 2사분면과 4사분면에게 그리도록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받아들여? 네. 자 봐. 이쪽에 쌍으로 그리려면 얘가 음수여야 돼? 안 음수여야 돼? 음수여야 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첫 번째 조건 K-13이 0보다 작다. 그럼 일단 2사분면과 4사분면 쪽에 그래프 그리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4사분면은 실제 4사분면 여기 있지? 맞아 틀려? 맞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4사분면을 지나도록 하려면 뭘 기준으로 말을 해야 되느냐? Y절편을 기준으로 말을 해야 돼요. X절편을 기준으로 말하지 않는다. 맞지? 네. 자, Y축하고의 교점이 만약에 양수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네. 그럼 4사분면 지나 안 지나? 안 지나. 네. 근데 만약에 Y절편이 음수라고 생각을 해봐. Y절편이 음수면 반드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니까 4사분면 무조건 지나게 그려지겠지. 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번째 기준이 뭐다? Y절편. 그렇지. Y절편이 기준인 거예요. Y절편이 음수라는 걸 기준으로 그려야 돼. 알았어? 근데 어떤 무식한 애는 4사분면의 교점이 있어야 되니까 해가 음수가 X가 양수일 때 Y는 음수 나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건 진짜로 무식한 사람들인 거야. 네. 그래프는 되도록이면 절편으로 이해하는 게 빨라요. 알았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 네가 1, 2, 3, 4번면 중에 어디를 지난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X절편이나 Y절편을 보는데 보통 다 Y절편을 기준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알았지? 네. 문제가 너 몇 사분면 지나야 돼 이런 문제가 나왔어. 뭐부터 고려하자? Y절편부터 고려하자. 알았지? 네. 잊어버리지 마. 네. 네, 좋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Y절편을 찾으러 가야 되겠죠. 그럼 X가 0일 때잖아. 맞지? X가 0이면 1분의 K-13 더하기 3이 Y절편이 되는 거죠. 네. 따라서 K-13 더하기 3이니까 K-12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1번도 만족하고 2번도 만족하는 K값 찾으면 되겠죠. 받아들여요? 네. 1번을 만족하는 K값은 13보다 작을 때고 2번을 만족하는 K값은 10보다 작을 때예요. 따라서 둘 다 만족하려면 10보다 작아야 하겠죠. 네. 맞죠? 네. 그러면 K는 10보다 작은 자연수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몇 개 있는 거예요? 9개. 10보다 작아요. 이제 요령 알겠죠? 이거 요령 모르면 문제 풀 수 있다 없다? 못 풀어 이거. 요령을 모르면 못 푸는 거야. 자, 148번 보도록 할게요. 148번 보도록 하자. 네. 그래프를 지금 우리가 유리함수 그래프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1차분의 1차꼴은 분수함수예요. 알겠죠? 받아들여요? 네. 네, 좋아요. 자, 지금 이렇게 생긴 분수함수의 그래프가 저렇게 되면 A, B, C의 부호는 어떻게 돼야 돼? 이거 물어본 거예요. 네. 자, 이제 가는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우리 똑같이 하면 돼. 다르게 할 필요 없어. 이 상태로 그래프 개형 그리는 건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항상 얘기하지만 정분선을 먼저 찾아야 된다 했어. 따라서 다분수로 바꾸는 선생님만의 요령을 여러분들이 익혔어야 되겠죠. 네. 뭐부터 찾죠? 뭐? A분의 B가 뭡니다. 나머지 찾아야 돼요. 나머지 찾아야 돼요. 알았죠? 네. 그러면 A분의 1을 대입하면 분모가 0 됐지. 똑같이 대입하는 거예요. A분의 B 더하기 C가 나머지죠. 네. 그럼 여기서 정분선은 뭐죠? X가 A분의 1일 때가 정분선 나오지? 네. 그리고 Y가 A분의 B. A분의 B일 때가 정분선이죠? 네. 자, 이제 확인했다. 네.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내가 판단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래프는 못 그리지만 정근선까지는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는 확실히 확인할 수 있지? 네. 근데 주어진 그래프가 지금 우리가 너 그래프라고 가르쳐준 그래프가 그지? 정근선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x는 양수 쪽에 있고 y도 양수 쪽에 이렇게 그려져 있죠. 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도 0보다 크고 너도 0보다 크다는 얘기야 지금. 정근선이 둘 다 양수인 거예요 지금. 맞아요? 네. 정근선을 지금 결정하는 x값, y값들이 다 양수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a가 0보다 크다라는 거야. a분의 b도 0보다 커야 되니까 b도 0보다 크다라는 거 확실하게 알 수 있지. 네. 그럼 봐. a분의 b가 이제 양수지. 잘 들어야 돼. 네. 얘가 지금 양수잖아.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야 지금. 네. 그러면 얘 결과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1, 4분면과 3, 4분면에 그려지는가 2, 4분면과 4, 4분면에 그려질 건데 지금 주어진 그래프는 우리가 1, 4분면과 3, 4분면에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프가. 네.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따라서 얘가 양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지? 네.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맞아요. 받아들이지. 그러면 얘가 양수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지? 얘가 양수니까 그치? 얘가 음수여도 양수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할 거 아니야. 네. 맞아, 틀려?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a분의 b 플러스 c가 양수라는 조건을 통해서 c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판단이 안 되는 거야. 왜? 얘가 양수다 보니까 이해되니? 얘가 양수다 보니까 얘가 음수여도 얘가 더 큰 양수면 절대값이 얘가 더 큰 양수면 더해서 0보다 커질 수가 있는 거야. 이해돼? 네. 예를 들어서 얘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면 0보다 큰 거 아니야. 네. 그치? 네. 맞아, 틀려? 맞아요. 그리고 얘가 플러스 1이어도 0보다 큰 거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결과가 양수일 때 이 결과가 양수냐 여기서 판단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 그래프 그릴 때 고려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x절편이나 y절편 고려한다고 했잖아. 그럼 우리 뭐부터 고려하라고 그랬어? 그렇지, y절편부터 고려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y절편이란 말이야. y절편이 양수지. 네. 그러니까 y절편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y절편 찾으려면 x에다 얼마 대입해야 돼요? 0. 그럼 마이너스 1분의 a분의 b 플러스 c니까 y절편은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c 더하기 a분의 b지.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c가 y절편이라는 얘기잖아. 네. 맞지? 네. 근데 걔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 마이너스 c가 y절편인데 걔가 양수야. 네. 그러면 c는 뭐여야 되지? 음수. 그렇지. 마이너스 c가 양수니까 c는 음수여야 되겠죠. 되겠어요? 네. 그러면 148번 해결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죠. 된 거죠? 네. 네. 기억과 디귿이 올바른 부호의 값으로 정해져 있다. 확인할 수 있죠? 네. 했나요? 네. 네, 좋습니다. 자, 162페이지 149번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A라는 집합의 원소는 뭐죠?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 여기에 지금 이게 원소고 이게 지금 조건이야. 이 조건이 만약에 방정식이잖아. 이해돼요? 네. 이 조건이 방정식이면 이 방정식의 해가 바로 원소를 구성하는 그런 조건인 거야. 근데 딱 보니까 여기에 x, y라고 돼 있죠. 네. 이 방정식이 x하고 y에 관한 방정식이지. 네. 맞잖아. 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해가 원소라는 뜻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원소를 찾으려고 할 때 원소가 몇 개 안 되면 묘한 개이면 다 찾잖아. 근데 원소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하죠? 당연히 우리는 그 원소를 그래프로 표현해야 되겠지. 또는 벤다이오리움 표현하든가. 근데 얘는 방정식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래프로 표현하는 거야. 순서상은 적분표면에 나타낼 수 있고. 이해돼? 따라서 우리는 이걸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했어야 돼? A라는 집합의 원소는 너 방정식의 해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A라는 집합은
이 방정식의 해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방정식의 해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그래프라고 부른다. 얘는 그래프 문제인 거야. 이해되겠어 이제? 네. 그러면 이 집합 B도 똑같이 x, y가 원소죠. 네. 그 이 뒤에도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네. 그쵸? 네. 그러면 얘도 해집합이 뭐야? 그래프. 그래프인 거야. 그러면 내가 A라는 집합하고 B라는 집합하고 조건이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얘긴 뭐죠? 이 두 그래프는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집합에서 교집합은 공통된 원소를 얘기를 하는 집합이죠. 그죠? 근데 이 집합이 해집합이 뭐였죠? 이 방정식의 해집합이었죠. 얘도 해집합이 이 방정식의 해집합이었지. 근데 해를 모아놓은 두 집합의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해집합을 표현한 두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게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149번 문제를 풀 때 진짜로 A라는 집합의 원소 다 찾고 B라는 집합의 원소 다 찾고 이런 게 아니야. 알았지? 얘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의 해집합이 우리가 너무 많아서 그치? 원소 넓고 표현할 수 없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는 순서상으로 표현하는 해를 순서상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좌표 평면을 나타내야 될 것이고, 그죠? 그 좌표 평면의 해를 다 모은 걸 우리는 그래프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프 문제야.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다.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것은 두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앞에 A라는 집합은 어떤 방정식이죠? 사실은 이건 우리가 알고 있던 이제 유리함수, 분수함수 그래프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걸 방정식으로 해석하면은 분수 방정식이라고 하긴 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그래프로 보기로 했으니까 유리함수로 보겠습니다. 네. 따라서 정분선 찾아야 되겠죠? 네. 네. 그대로 갈 거예요. 몫을 찾으면 2죠? 네. 자, 나머지 찾으러 가야 되는데 분모가 0이 되는 x의 값이 1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 자,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잖아. 연립해서 교점이 안 생긴다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연립해서 해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려놓고 생각하는 게 훨씬 빠르다고 가르쳐줬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리기 쉬운 그래프라는 거 알아야 돼요. 자, 정근원 x가 1일 때죠. 네. y가 2일 때. 음수기 때문에 2, 4, 4, 4분면. 2, 4분면에 그리듯이 그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방정식은 뭐죠? 1차 함수죠? 네. y는 k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였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1차 함수 그래프는 기울기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임의로 정할 수밖에 없는데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x, y에 어떤 다른 문자가 만약에 사용이 되어 있으면 어떤 정점을 지난다고 생각을 하고 풀어라고. 그게 제일 중요한 요령인 거예요. 알겠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떤 정점을 찾는 게 편해? 기울기와 y절편 중에 y절편을 알고 있으니까 y절편을 우리가 정해놓고 가는 게 더 빠르겠죠. y절편이 어디예요? 1. 그러니까 당연히 0,1을 얘는 0,1을 반드시 지나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정점이에요. 이 그래프는 0,1을 반드시 지나야 돼. 이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가 쉬워지지. 그러면 이 점을 지나면서 이런 그래프랑 안 만나야 될 거 아니야. 네. 맞아, 틀려. 맞아요. 그래, 그걸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만났을 때를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맞아, 틀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면은 만나잖아. 네. 안 만나다가 처음으로 만날 때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그렇지. 잘한다. 이제 접한다는 조건을 아는 거야, 이제. 이해되겠어요? 따라서 우리는 뭐 할 때를 기준으로? 이 두 그래프가 서로 접할 때를 기준으로 범위를 세팅하면 되겠구나. 이제 찾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드디어 접한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드디어 이제 연립 들어가는 거야. 접하는 조건은 연립 방정식의 해가 하나만 존재하는 겁니다. 받아들여요? 네. 따라서 x-1분의
EX 마이너스 4였죠? 네. 얘랑 KX 플러스 1이랑 연립했을 때를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X 마이너스 1은 0이 될 리가 없잖아요. 네. 양변 X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런 2차 방정식 형태 나오겠지? 네.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몇 개? 접한다 했으니까 한 개 존재하는 거예요. 안만 하다가 한 번 만나요. 이해돼요? 네. 맞아요? 틀려요? 그때 우리는 K를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그때 K 값이 몇 개 나올까? 그래, 딱 보면 여기서 한 번 나오고 여기서 한 번 나오겠지. 그 K 값 두 개 사이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게 다른 거야. 눈으로 확인했잖아. 접할 때 조건이 너고 너를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 판별식이 너의 판별식이 0이어야 되는데 너의 판별이 0이 되는 K 값이 몇 개 나오더라? 두 개 나오더라. 두 개 안 나오면 에러인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두 개인 거 확인했죠?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그런 걸 확인했죠?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그때 너 K 값 두 개 사이에 그 두 K 값 사이에 존재하면 K 값이 존재하면 안 만나는 거야. 그러면 교점 안 생기겠지.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렇지. 이 문제는 조금 복잡하고 그렇죠? 계산이 다소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이 문제를 못 풀 정도의 수준은 아니죠. 반드시 그래프를 먼저 그려서 확인해야 됩니다. 조건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방정식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150번 풀어볼게요. 150번. 자, 유리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있죠? 자, 본다. 그릴 수 있으면 바로 그려서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고 몇 번씩 얘기하는 겁니다. y는 x-1분의 2x 플러스 13. 자, 몫은 얼마죠? 2. 나머지는 15. 자, 그러면 점근선이 x가 1일 때 y가 2일 때 양수의 값을 가졌으니까 1, 4분면과 3, 4분면의 그리듯이 그려줍니다. 물론 y절편 체크해서 하면 좋은데 이건 일단 대충 그리는 거니까 좀 디테일하게 그리고 싶은 사람은 y절편 체크하세요. 자, 그 다음에 1차 함수 그래프도 그릴 수 있죠. 네. 1차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려고 했죠? y절편과 기울기 이용해서 그린다고 했어요. 네. y절편이 어디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y절편이야. 기울기가 1이라는 거는 x가 1 증가할 때 y도 1 증가한다는 얘기지. 네. 따라서 이런 직선의 모양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물론 정확하게 그려야 되니까 그냥 좀 정확하게 그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려줄게요. 알았죠? 그러면 잘 봐.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만나 안 만나? 맞나요? 만난잖아. 네. 그 만났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본 거야. 이해 되겠니? 네. 그러면 이런 점 찾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교점 찾아야 되니까. 연립해야 되지. 그래. 그러면 이제 드디어 연립하는 거예요. 같다고 놓고 푸는 거야. x-1을 양변에 곱한다고 생각하면 2x 플러스 13이 x-1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나오겠지? 네. 이 식정리 선생님이 최대한 좀 빨리 해줄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이항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고 이항할 거니까 마이너스 12는요. 자, 이제 끝까지 잘 봐야 돼. 여기서 두 근 못 찾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2, 6, 10이고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라는 거는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그리고 x가 얼마일 때? 6일 때 만난다는 거 알 수 있지. 네. 자, 이제 잘 들어야 돼.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그럼 보통의 친구들은 이 점을 직접 구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풀면 안 된다 했지. 네. 왜?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은 이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풀으라고 몇 번 가르쳐줬어요.
되겠어요? 자, x가 얼마 증가했어요? 마이너스 1에서 6까지 갔으니까 8만큼 증가했다. 근데 기울기가 1이라는 거는 x 증가량하고 y 증가량이 똑같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y도 얼마큼 증가해야 돼? 8만큼. 따라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8루트이다. 바로 찾아야지. 좌표 점을 찾아서 구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기울기를 이용하는 겁니까? 기울기. 누가 가르쳐 주더라? 네. 그렇지. 되겠죠? 좌표를 직접 구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건 진짜로 하수들이 하는 짓입니다. 근데 시중에 있는 선생님 모든 문제집을 다 본 건 아니니까 대부분의 문제집은 다 좌표점을 구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이제 이 영상이 이제 오픈이 되면 당연히 그러지 않겠죠? 그럴 리가 없겠다. 15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1번 볼게요. 네. 자, 우리 보세요. 네. 유리함수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분수함수는 선대칭 도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선대칭 도형이죠. 우리가 점근선이 이렇게 존재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쌍곡선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당연히 기울기가 1인 직선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대칭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쌍곡선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쌍곡선은 당연히 선대칭 도형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점대칭 도형인가요? 이 쌍곡선이 점대칭 도형인가요? 당연히 점대칭 도형이에요. 그쵸? 네. 그때 이 대칭이 되는, 기준이 되는 이 점을 뭐라고 불러요? 대칭의 중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대칭의 중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자, 여기까지 기초 사실을 가지고 151번 문제를 해석할게요. 유리함수 fx가 x-1분의 x 플러스 2거든. 그치? 네. 근데 이 유리함수를 합성했죠. 네. 이 합성한 함수가 이 그래프가 네. 점 A, B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대칭이 중심 찾으라는 얘기잖아. 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쉬운 거야. 너 그냥 합성함수 너 구할 수 있으면 그거 구해서 점근선의 교점 찾으면 답인 거잖아요. 문제 이렇게 해석하면 바로 끝나는 거지. 네. 그럼 합성이 쉬울까 어려울까? 쉬워요. 엄청 쉽겠죠. 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 오늘 잘했죠. 나 이제 들어가자. 자, fx가 x-1분의 x 플러스였죠? 네. 자, 보세요. 얘가 fx라는 사실이야. 네. 그러면 f를 지금 3번 합성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줬지? 네. 네.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러고 있어. 먼저 얘를 보라. 원래 대입하는 순서는 이건데 일단 식을 만들 때는 먼저 큰 걸 하나 보라 그랬어요. 네. 얘 꼴이 어떻게 돼? 이렇게 생겼지? 네. 그럼 내가 대입해야 될 부분에 가로를 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 부분을 여기까지 계산한 부분을 여기다 대입했어야 되잖아. 네. 맞아 틀려? 맞아요. 그 대입할 부분도 또 F지. 네. 그러니까 이 괄호 안에도 똑같이 뭘 저렇게 생긴 거를 똑같이 여기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네. 그럼 다소 복잡해 보이죠? 그렇죠. 그래요. 예. 그러면 여기 와야 될 거는 뭐예요? fx죠. 네. 여기 fx가 있어야 돼요. fx. 그럼 너 fx, 너 fx, 너 fx, 너 fx. 여기 두고 가겠죠? 네. 이해돼요? 네. 그러면 선생님 같으면 이거를 진짜로 fx를 대입해서 갈까? 아니면 아까 본문서처럼 볼까? 검문조. 아니 똑똑해졌네 애들이 이제. 아니 똑똑한 애 처음 봤네. fx-1, fx-1이 분모나 분자의 분모들이잖아, 그지? 네. 네. 맞아 틀려. 맞아요. 분모와 분자의 곱해버리는 거야.
그럼 이 식 정리할 때 f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1에다 1을 곱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fx. 이해돼? 네. 플러스. 그럼 분모는 어떻게 되죠?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럼 분자를 똑같이 곱할 거니까 분자는 어떻게 되죠? fx 플러스 2에다가 2를 이제 2 f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맞았지? 맞아요. 그러면 3fx 플러스 3은 그냥 3fx네. 그지? 네. 와 이거 양아치네. 3분의 3fx가 뭐예요? fx. 그러니까 이거 세 번 합성하면 뭐 되는 거야? fx. 그래. 세 번 합성하면 fx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봐봐. 잘 봐. 어? 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그냥 그대로 써먹는 거야. 선생님이 약간의 요령 알려줬죠? 네. 그거 조금 써봐. 그럼 더 빨리 풀 수 있잖아. 이런 거 조금이라도 이런 기술의 차이가 나중에 실제 시험에서 시간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차이라고 선생님 몇 번 강조한다? 좋습니다. 그러면 너의 이제 점근선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목숨 1이고 계산해보면 1하고 1이 점근선이죠? 네. 그래서 그 둘의 교점은 1,1이다. 따라서 이건 아니에요. 152번 볼게요. 네. 좀 설명이 빨라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자, 선생님이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1차 꼬리인 분수함수 있죠? 여기서는 유리함수라고 하는데 1차 꼬리인 분수함수의 역함수는 선생님이 공식으로 알려줬습니다. 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 역함수를 직접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함수 값으로 이용해서 풀어도 되는지 문제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네. 유리함수 fx의 역함수를 gx로 하자. y는 g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fx의 그래프와 겹쳐진다라고 했어요. 자, 함수값을 물어본 거예요? 아니면은 식을 찾아서 그래프를 그리는 걸 물어본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예요? 다시 천천히 설명해 볼게. 이 문제는 함수 값을 물어보는 거냐? 아니면 역함수 식을 물어보는 거냐? 역함수 식을 구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냐? 아니면 그런 거 앞에 1번, 2번 필요 없이 그냥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냐? 첫 번째. 첫 번째 찍은 사람은 일단은 그냥 개미친 거예요. 여기서는 함수값이 1차 안 나왔죠. FA는 B 이런 꼴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 역함수도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일단은 함수값을 이용하는 건 아니에요.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 그냥 개그친 거죠? 그래요. 역함수의 정의를 지금 물어본 건 아니다. 근데 또 그래프를 그리려면 y는 x에 대한 대칭 축을 찾아가지고, 그죠? 그쵸? 네. 역함수를 직접 구한 다음에 걔를 또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면 쟤랑 겹쳐질까 이것도 찾아야 된다는 거잖아.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 네. 그럼 내가 그래프 그려서 다시 뭐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면 쟤가 될까? 물론 따질 수도 있겠지.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이 분수함수의 역함수는 구하기 엄청 쉽다고. 이해돼? 네. 그리고 분수함수는 진짜 식을 평행이동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1차 함수는 그냥 평행이동 원리 그대로 쓰자 그랬어. 2차 함수의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 관련 문제가 나오면은 꼭지점을 이용해서 이동하라고 그랬습니다. 분수함수 뭘 이용해서 이동해야 돼요? 대칭의 중심, 그러니까 점근선을 이용하는 거야. 점근선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받아들여? 네. 그걸 가지고 평행이동을 해야지. 그러면 이 문제를 선생님은 어떻게 해석할 거야? 너의 역함수 gx를 먼저 일단 바이바보 원리에 의해서 쉽게 구하겠죠. 그러면 x-4분의 x 플러스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네. 자, 점근선을 이용한 대칭의 중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분모 1이면 안 되지? 1, 몫은 4잖아. 4. 이렇게 쉽게 찾는 거야. 분모 0이면 안 되니까 얼마? 4. 몫은? 1. 그러면 얘를, 이 gx를 얘처럼 이동시켜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x축을 얼만큼 가야 돼?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3만. 그게 답이야. 그게 답이라고. 이렇게 풀 거야, 안 풀 거야? 당연히 이렇게 풀어야지. 개그 치면 안 돼요? 네. 네. 어디에 이게 지금 152번 어디에 FA는 B 이런 꼴이 나왔니?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알겠지? 자, 역함수 정리하자. 역함수는 우리가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 역함수 식을 구해서 푸는 문제, 그래프를 이용하는 문제.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서 그걸 해석할 수, 바로 어떤 걸 이용해야 될지 모른다면 사실 좀 곤란해지겠죠? 네.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유리함수 파트를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는 무리함수 레벨업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겁니다. 네, 좋아요.